첫 번째로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인선이 처음에 발표가 되면 야당에서 먼저 공격을 하거든요. 아, 인물 이렇고 저 인물 저렇고 그래서 절대 안 된다,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오히려 야당은 굉장히 조용해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인선을 이루었구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로 든 생각은 말씀하신 것처럼 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일하고 싶구나, 일할 사람을 뽑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우상호 정무실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선의 정무실장이고 사실 그 자리에 앉기로는 오버스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그 국정의 운영을 겪어왔고, 그리고 다선을 하면서, 그리고 민주화운동 첫 번째 세대로서 대표 주자로서 지금 야당과도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인사로 뽑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자리에 정말 소통이 필요한 자리에 잘 앉혔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고, 그리고 또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그러니까 야당도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조국 혁신당에서 지금 걔가 사람을 물 인사다라고 지금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이례적이라고 봤는데, 사실 이 의원들한테 취재를 해보니까 이 양반이 정말 이 내부를 잘 아는 특수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를 잘 알아서 내부 개혁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다라는 평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이번에 그 인사 논란이 생기면서 사실 이 오광수 민정수석도 지금 본인이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검찰개혁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리고,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이 진짜 검찰개혁을 잘할 수 있는 인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본인도 긴장하면서 잘해야겠구나라는 어떤 마음가짐을 다잡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볼 때 지금 이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논쟁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이시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처음에 인사 내정을 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토론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지금으로서는 이 내정이 된 이후로서는 이 사람이 진짜 그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역할이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며칠간 아주 뜨거운 비판, 그리고 팩트에 기반한 많은 그 아주 세세한 지적, 이런 것들을 분명히 비서진이 다 취합해서 올렸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했을 걸로 봅니다. 무슨 오기로 뭐 국민을 이기기 위해서 억지로 한다, 이런 건 아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선을 했다, 대통령이. 그럴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하신 게 있죠.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죠. 결국은 시스템으로 하는 거고 법으로 하는 겁니다. 시스템의 정점은 법입니다. 그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대변인이 표방을 한 것이고, 저는 이제 비유 하나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과연 이분을 왜 했을까를 그냥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이 논란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아마 상당히 많은 윤석열 정권, 또 윤석열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비유를 해보면, 제가 작년 2월 7일 날 영입이 됐는데 그 뒤에 한참 지나서 10월 달에 이제 명태균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보따리들이 나오잖아요. 아마 이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소위 말하는 효능감 부분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은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나온 부분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들 충분히 아마 저도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하고요, 당연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가 인사를 했을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죠. 믿고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검사 출신, 특히 특수통 출신에 대한 PTSD가 다들 있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에 있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곳이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아이작 한님께서도 소중한 슈퍼챗 후원 또 주시면서 말씀 주신 게, 국회와 법무부 장관 중심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다라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처럼 사실 굉장히 검찰개혁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건 법무부 장관이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 인선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새 지도부에서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민정수석에 대한 과도한 우려의 표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반 제가 또 설명은 약간 좀 미숙했던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뭐 하는 거냐? 기본적으로 인사검증 공직기강 친인척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대통령의 관심사항 중에 하나인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딱 명확히 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누가 하는 거냐? 국민이 하는 거다. 국회가 하는 거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것을 집행하는 법무부가 하는 거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들과 관련해서 소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유기적인 관계들만 조정하면 되는 거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했으면 좋아하는데 맨 처음부터 특수통이 온다. 그러니까 여기가 다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특수통이 이걸 다 하지라고 하는 논란을 불러오게 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초기 설명이 좀 문제가 있어서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어차피 민주당은 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공약사항들도 있고 그 안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넘어가게 할 것인가의 부분은 야당과의 타협 또는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만약에 검찰이나 법무부 내에 어떤 거기에 대한 반기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예를 들면 제압한다거나 아니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내부를 설득한다거나 하는 역할 과정에서 아마 전 민정수석이 역할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좀 제가 볼 때는 수순을 단계적으로 정리했으면 뭐 이렇게 논쟁이 벌어질 문제인가? 근데 여전히 특수통에 대한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특수부 검사라고 얘기하는 건 뭐 지금 오광수 지금 신임 민정수석이 뭐 퇴임한 지 10년이 됐다고 얘기합니다만 20대 때부터 특수통 검사를 해온 겁니다. 예. 20년 이상 해온 거예요. 이게 뼛속 깊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관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라면 그런 우려들을 해소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오광수 민정수석인 거죠. 본인이 일로서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근데 또 거기에 덧붙여서 뭐냐면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실 20대 때부터 계속 특수통으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검찰 내부 조직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누구보다 더 이해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랑 이야기해서 꼬인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개혁 사건에서도 봤지만 의료개혁이 시급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2,000명 증언을 못 받고 그리고 대화와 타협이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의료개혁이 잘 되지 않고 그리고 환자들도 의사도 다 불만인 채 지금 개혁도 되지 않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시 짚어보면 지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그런데 검찰개혁의 내부에서도 어떤 요구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누구와 키를 잡고 소통할 것인가? 라는 것이 민정수석이 잘 할 수 있는 일이고 사실 그래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개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사실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무장관을 뭐 법조인 출신이 아니고 정치인 출신으로 법무장관을 앉힐 거다라는 지금 한마평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대통령의 그런 개혁 의지 그리고 대통령의 뜻을 분명히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법무장관에 앉혀서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조직이나 뭐 기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검찰 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법무장관이 정말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또 짚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입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제안하고 거기에서 통과시키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어떤 안들이 올라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사법 개혁을 하고 검찰 개혁을 해야 될 때 필요한 그 개혁 과제가 무엇인지를 입법을 통해서 국회가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정수석에만 기대서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회 이 세 가지의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대가 된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아무튼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려들은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논란은 점차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느낌이 지금 스픽스가 어제 긴급 여론조사를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서 투표로 좀 받아봤습니다. 17만 명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 54%고요. 잘한 일이다가 21%, 잘 모르겠다 13%, 취소해야 된다가 12%로 다수가 일단 이해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내부적으로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셨으면 우리는 뭐 믿는다 이렇게 다들 이제 보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려보고 계시다. 이제 지지자분들, 국민들께서는 본인이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거는 이제 또 오광수 그 수석의 제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도 잘 알고 있다. 예, 지금 잘 알고 논란을. 계시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